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뭐 동학개미가 계속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도대체 지금 어디 간 거야?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9월 들어서면서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그 동학개미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혼자 지금 시장에 나 홀로 남아 있는 건지 좀 우려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한 9월 중순, 네. 9월 15일 정도부터 해서 좀 시장 약세가 전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워낙 이제 시장이 6월 이후에 특별한 조정이 없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낄 때 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는 게 사실이고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동학개미가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드리기 앞서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미국 증시에서 계속 상승했던 성장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제 의구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하락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개인의 어떤 수급이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이전, 그러니까 9월 중순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고 다른 있습니다. 양상. 예, 개인의 수급에 지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달라요?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의 매수세 정말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9월 중순, 그러니까 당장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할 때 훈훈했잖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들어오면 장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보게 되면요. 9월 중순 이전에는 시세가 한번 분출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장 마감까지 계속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아침에 강한 종목이 장 후반에 가면 하락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종목들 많이 많아요, 늘어나고 많아요. 있죠. 네. 예, 그런 모습이 나온 이유는 9월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매수세가 강한 부분뿐만 아니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1%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개인의 순매수세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조 원이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네. 1조 원대 중반까지도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 흐름을 보더라도 좀 조정을 받는 날 같은 경우 9월 이전에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네네. 뭐 약보합 정도에서도 그런데 요즘은 보게 되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매도로 전환이 돼요. 예, 네. 좀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이죠.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자료 좀 지금 보기 어려워서요. 네. 가운데가 9월 중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9월 중순 이전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든 또는 시장이 상승을 하든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빨간 막대가 쭉 올라와 있죠. 네. 그런데 자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시장이 제법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파란색 그 곡선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제법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개인의 매수세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9월 22일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증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그때 개인의 매수세가 뭐 그 정도 하락이면 한 2조 가까이 유입되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야 네. 들어왔지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만큼 개인의 매수세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개인들이 조정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매수를 해줬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만큼 사진 않더라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또 9월 중순이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좀 중요한 그 트리거가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이슈가 네.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다시 뉴스와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용융자가 9월 중순 정도에 거의 18조 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필이면 9월 중순 그때쯤부터 해서 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융자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예전에는 조금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추석 자금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이슈가 자 개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우려 때문에 원래 옛날 같으면 내가 3억 원 이상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안 샀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연말에 10억 원으로 하향됐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올해 연말에 3억 한 종목당 3억 원으로 하향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종목당 3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렇죠. 기준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이 좀 아이러니한 게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아.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한 뭐 1,000만 원 샀는데 아빠나 엄마가 네. 2억 9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초에는 이게 정해진 스케줄이었지만 이게 유예될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거액 자산가 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시장에 들어왔던 부분이 그랬죠. 있었는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우리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2023년에 어차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되니까 이거 굳이 하향할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 뭐 이게 결론이 나도록 의견을 조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가졌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기재부에서 그냥 강행을 할 것처럼 그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전 보게 되면은 2년 단위로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쭉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때마다 스몰캡에 악영향을 줬어요. 아.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2013년부터 해서 2년마다 단계적으로 레벨 다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소형주들, 스몰캡들이요.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그려왔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파란색 막대가 종합주가 지수 대비 소형업종 지수의 12월 연말 상대 지수 흐름인데요. 자, 2년 단위로 보시게 되면 파란색 막대가 뚝뚝 떨어진 것을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많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주황색 막대는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의 상대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조금 악영향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형 업종에는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또 소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계시고 하시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회피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미리 또 시장이 또 급등락 많이 했었으니까 올해 네네. 수익 난 것도 있고 해서 미리 매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9월 중순 이후 뉴스를 봤더니 이 이슈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네.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꼽아주셨던 게 그 신용융자 신용 공유 한도. 예. 이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 공유 한도가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꽉 찬 증권사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이 빌리셨길래? 이게 이제 신용 융자 자체로 보면은 지금 18조 원에 네네. 육박했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조금 줄어들긴 하였지만 네네. 그래도 이게 현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신용 융자를 재개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9월 중순까지는 시장 상승할 때 개별 종목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오늘 아침에 10% 상승했으면 장 마감한 상한가가 있고 네. 이런 일도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용융자를 쓰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멘텀을 부스터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없다 보니 시세가 끊기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이게 이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허무하게 꺼지는 종목들도 발생합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자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신용융자를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매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마진콜과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보니 네. 요즘 개별 종목에서 보게 되면 허무하게 한 10%, 20% 빠지는 종목들이 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용융자 이슈 때문인데 자 일정 부분 저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예, 신용융자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지 다시 이제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다음에 그러니까요. 또 신용융자를 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피한 부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사실 추석 얘기는 이거 약간 뭐 껴맞추기 하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들고 왜냐면 이번에 추석 때 고향도 잘 안 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예. 네. 그게 또 이제 명절 관련한 자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네.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어요. 네네. 예, 매번 이제 매년 설날 추석 되면은 뉴스에 뭐 개인 투자자의 그 명절 자금 이슈 때문에 뭐 명절 직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하나도 그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시장의 주인공이 개인이에요. 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개인이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냥 곁다리 예, 그런 분위기죠.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은 그냥 곁다리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어쨌거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선물값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뭐 개인분들은 또 친척분들 만나진 않더라도 뭐 조카들한테 용돈이라도 보내줘야 되고 네네. 부모님들한테 뭐 여러 가지 명절 떡값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금 수요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해서 주식을 네.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지금 충분하고 실제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아우 나 지금 떡값 필요하니까 매도할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디데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팔아야지 아, 연휴 그렇죠. 전에 쓸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도 좀 드릴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이번 주면 끝나는 이슈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꼽아주셨던 세 가지 이슈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다소 개인들의 힘이 빠졌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디선가 반등이 일어날 거냐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느끼신 것처럼 개인의 매수세가 뭐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강도는 좀 약해지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언제 개인이 더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세 가지 이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네. 있습니다. 그것은 네. 바로 이제 디데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추석 같은 경우에는 네. 디데이가 매우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면 끝나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석 자금 필요하신 분은 주식 시장에서 매도하면 연휴 전에 돈 그렇죠. 찾아가지고 쓰실 수 있죠. 이거 명확하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형 증권사들이나 좀 신용융자를 많이 썼던 증권사들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네.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좀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중단될 수는 없거든요. 자,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이게 좀 잘 해결되긴 바라긴 하는데 네.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디데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12월 연말 말일로 디데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이 타임테이블이 명확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빨리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첫 번째로 추석 자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로 해서 땡 끝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신용융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정보 루트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점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거 네. 가장 크잖아요. 네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12월에 스몰캡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저 자료는 그 다음에 1월 달에 스몰캡의 주가 흐름입니다. 상대 종합주가지수 대비 1월의 상대 흐름인데 1월 달에 스몰캡에서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7년 동안 증시를 보아오면서 이게 학습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분명 큰 건이긴 하지만 이게 학습 효과 때문에 스몰캡이 폭락했다. 혹시나 그러면 뭔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1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자, 이성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 2부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케동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